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10월 20일은 제66회 토픽 시험이 있었던 날입니다. 여러분 시험 쳤어요? 네, 토픽 1을 친 친구들도 있고 토픽 2를 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토픽 2를 친 친구들 중에서는 내가 쓰기 54번 문제에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그리고 치지 않은 친구들도 이번에는 쓰기 54번 문제로 뭐가 나왔나 굉장히 궁금하지요. 선생님도 토픽 시험이 있는 날에는 이번에는 54번 문제 뭐가 나왔을까, 우리 학생들이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고 온 친구들 중에 선생님 영상에 댓글로 54번 문제를 공유해 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친구들이 공유해 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54번 문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댓글에 54번 문제 공유해 준 친구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안을 만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시험 칠 때 어떻게 계획을 해서 쓰는 것이 좋은지 선생님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지식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인성교육도 실시한다. 그런데 지식교육을 강조하다 보면 인성교육에 소홀해지는 경우도 있다. 아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쓰라 라고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작은 문제가 3개가 나와 있네요.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이 모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식교육만 강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학생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이렇게 3가지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3가지 작은 문제에 대한 내용도 다 빠짐없이 써야 하는데요. 자, 보니까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을 모두 해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식교육이 뭔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성교육이 뭔가에 대해서 아마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인성교육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54번을 답안을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 토픽에서는 이렇게 인성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여기에서도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인성교육도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인성교육은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답안지에 씁니까?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야 해요. 자, 그런데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토픽 2 54번에서 중요한 것은 작은 문제에 대한 답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작은 문제에 대한 내용을 빠짐없이 쓰는 게 중요해요. 700자를 다 채웠지만 문제 2개에만 답을 하는 것보다 600자만 써도 400자만 써도 이 3가지 문제에 대한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획 세우는 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54번 문제에 답을 할 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문단, 첫 번째 문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작은 문제 하나를 각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 문단씩을 쓰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전체가 4문단이 되도록 쓰겠다라고 계획을 한번 세워봅시다. 그리고 나면 항상 첫 번째 문단은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똑같이 쓰면 안 돼요. 문제를 가지고 한 문단.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문장 또는 2문장만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작은 문제 하나로 2번째, 작은 문제 2개로 3번째 문단, 작은 문제 3번째 걸로 4번째 문단, 요렇게 쓰기 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작은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각각 무엇에 대해서 쓸 것인지 내용을 구성해야 하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요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이 모두 필요한 이유는
지식과 인성은 바른 사회인이 될 때 꼭 필요한 부분이다. 둘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둘 다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둘 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도 되고, 선생님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만 교육한다면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없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만 교육하면 안 된다. 라고만 메모를 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작은 문제에 대한 답이, 작은 문제에 대한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메모를 할 때 아주 어려운 단어로 할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은 그냥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썼습니다만 나중에 뒤에 보면은 400자 답안은 굉장히 쉬운 단어만으로 썼어요. 나중에 한번 답안 보여줄 때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지식교육만 강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래서 지식교육, 인성교육을 같이 해야 되는데 지식교육만 강조하면은 문제가 생긴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라는 문제죠. 3개를 썼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어려우면 지식교육만 강조한다. 공부만 중요해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식교육을 강조한다 라는 말 대신에 공부만 해 이렇게 다른 말로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내용이 잘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은 지식이 전부라 생각하고 지식의 정도로 사람을 평가한다. 그리고 지식보다 중요한 지혜를 얻지 못한다.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인이 된다.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쉽게 풀었으니까 한번 확인하세요. 그리고 학생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올바르게 가르친다는 것이 뭐예요? 지식만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인성도 가르치는 것이 올바르게 가르치는 거지요. 그래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보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생님 자체도 굉장히 인성을 갖춘 사람이라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학생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학생을 굉장히 공감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하면 학생도 그것을 배우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메모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54번 문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쓰기에 이런 거를 바로바로 생각해낼 수 있을까? 토픽 시험을 치는 그 긴장감 속에서 인성교육의 중요함을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 선생님 조금 걱정이 됐어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문단, 그리고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은 문제를 가지고 한 문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자,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쓰면 절대로 안 되고요, 여러분. 조금 내용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럴 때는 키워드를 뽑으세요. 학교, 지식교육, 인성교육 이렇게 3가지를 만약에 뽑았다면 그 3가지만 가지고 문장을 만들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선생님은 요게 위에 있는 것부터 점점 이제 어려운, 그러니까 3급, 4급에서 5급, 6급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교는 지식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지식과 인성을 모두 가르치는 곳이다. 이렇게 쓰면은 되죠. 왜냐하면 학교, 지식교육, 인성교육이라는 키워드 3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조금 바꾸어서 문장을 만든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학교에서 지식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인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라고 해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학교, 지식교육, 인성교육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조금 다른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지식만을 교육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도 병행해야 교육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6급 학생, 최고급 학생들은 요 정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좀 단어도 많이 어려워졌죠. 병행하다, 그리고 완성된다, 이런 문장을 써서, 이런 단어를 써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 이제 작은 첫 번째 문제를 가지고 두 번째 문단을 만들어야 하죠.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이 모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해서 우리 메모는 이렇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일단 또 문단을 만들어야 하는데 조금 쉽게 쓰는 학생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은 모두 필요하다. 그 이유는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세요. 어려운 단어 없어요, 여러분. 아는 것이 많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를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인성이 좋아도 지식이 너무 없으면 좋은 생각을 하기 어렵고 인생을 살아갈 때 불편할 수도 있다. 여기에도 여러분 모르는 단어 없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단어보다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문장을 한 문장 한 문장을 쉽게 만들 수 있다면 어려운 단어가 없어도 토픽2 쓰기 54번에서는 어느 정도 기본 점수는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조금 4급 후반 5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이 들어갔죠. 그리고 문장도 많이 길어졌습니다.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이 모두 필요한 이유는 지식과 인성은 바른 사회인이 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지식이 있어도 바른 인성을 갖추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쉽고 인성이 훌륭해도 지식이 없으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또한 지식과 인성 어느 하나만 교육한다면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없다. 지식으로만 문제를 바라보고 인성에 기대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썼습니다. 자, 선생님 어려워요. 난 저렇게 쓸 수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만 써도 돼요.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써봤습니다.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이 모두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식과 인성이기 때문이다. 지식은 보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사고의 폭을 넓혀준다. 그리고 인성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라고 했습니다. 길이는 요거보다 조금 더 짧지만 훨씬 더 잘 쓴 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쉬운 단어로 썼건 그리고 조금 더 문장이 길어졌건 그리고 어려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건 똑같은 게 뭐예요? 그렇죠.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은 모두 필요하다 라는 걸로 문단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쓰기 54번 문제 쓰기 영상 제일 처음에 찍었던 거를 여러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 문제로 항상 첫 번째 문장을 시작해야 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키워드가 뭐예요?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이 모두 필요한 이유는 이에요. 그래서 요 말로 작은 문제를 가지고 첫 번째 문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3급이건 4, 5급이건 6급이건 전부 다 뭐예요?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은 모두 필요하다.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이 모두 필요한 이유는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이 모두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쓰세요. 문단을 시작할 때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모두 첫 번째 문장은 문제에 있는 키워드를 딱 넣어 놓으세요. 그래야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내용 저 씁니다 라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은 이걸로 작은 문제 두 번째 걸로 시작을 하죠. 지식 교육만 강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써야 합니다. 문단 반드시 바꿔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메모한 거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시작을 뭘로 한다고요? 네, 문제, 요 문제를 가지고 첫 번째 문장을 만들어야 해요. 자, 그러면 지식교육만 강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지식교육만 강조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식교육만 강조할 경우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알겠어요, 여러분? 키워드를 반드시 첫 번째 문장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부터 저 이거 씁니다. 저 이거 썼어요.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게 됩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가 제일 쉬운,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글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내용을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거 생각하는 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더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공부하세요 하면은 학생들 스트레스 받아요. 학생들 힘들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전부 다 경쟁 상대로만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 너무 어려운 것만 생각했나요? 선생님도 조금 더 쉬운 걸로 생각했으면 더 쉽게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가 아니라 경쟁 상대로만 생각한다, 학생들이 너무 힘들다, 성격이 안 좋아진다, 이런 내용도 다 괜찮습니다. 근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지식 교육만 강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이런 것이다. 요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지식 교육만 강조할 때 발생하는 문제라는 걸로 항상 문단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너무 어려운 것만 써서 선생님 너무 미워요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힘들어요, 그런 것도 다 괜찮아요. 여러분 저 선생님 이렇게 썼는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선생님이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서 있을까요? 네,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이에요. 학생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바람직한 노력. 교사,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부분이죠.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 이 네 번째 문단은 어떤 말이 들어가야 돼요? 학생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노력, 바람직한 노력,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어디에? 첫 번째 문장에. 이제 저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할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작은 문제에 대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라고 신호를 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요런 거, 근데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저는 이거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냥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게 해야 돼요. 이렇게 썼어요. 괜찮아요. 네,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게 뭡니까? 인성교육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게 가르쳤어요. 괜찮아요. 그것도 인성교육입니다. 자, 그래서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한다는 것은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을 같이 가르쳐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노력해야 된다라는 내용이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도 선생님이 세 가지로 써봤는데요. 자, 첫 번째 문장 확인하세요.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학생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키워드 다 들어가 있죠? 여기도.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노력이 필요하다. 키워드 들어가 있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노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키워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단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문장에는 반드시 키워드를 넣어주세요. 그 키워드는 문제에서 찾아야 합니다. 알았어요? 작은 문제 3개에 대해서 각각 한 문단으로 쓸 때 그 첫 번째 문장에는 반드시 문제에 있는 키워드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쉽게, 조금 어렵게, 아주 어렵게 글을 썼어요. 한번 보세요. 자, 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쉬운 것만 가지고 딱 이어 붙였어요. 그러니까 400자 나옵니다. 400자 나와도 여러분 3급 수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20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 400자만 써도 여기에 어려운 단어 없어도 충분히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558자, 600자 정도죠. 그죠? 600자 정도 쓰면은 뭐예요, 여러분? 30점 이상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상 멈춰 놓고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소리 내서 읽어도 보고 요거를 그대로 한번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쓰기 공부 방법입니다. 그리고 700자는 선생님이 2개 썼어요. 자, 700자, 요 700자도 괜찮고 요 700자도 괜찮은데
요게 조금 더 쉬운 700자예요. 네, 700자 샘플을 2개를 보여줬습니다. 선생님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보니까 고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이렇게도 한번 써보고 또 다르게도 써봤습니다. 잘 보이나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려운 700자, 조금 쉬운 700자인데요. 이 정도 700자 쓰면 40점 이상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요 정도로 쓰면 조금 더 어려운 700자 45점, 6점, 7점, 8점, 50점까지 받을 수 있는 답안이지요. 선생님, 쓰기에 50점도 받을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쓰기 잘 쓴 친구들은 너무너무 잘 썼는데 왜 점수를 만점을 안 줄 거예요? 그죠? 진짜 잘 쓴 답안은 50점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0점을 목표로 한번 이렇게 쓸 수 있을 때까지 쓰기 공부 한번 해보세요. 잘 보이죠? 네. 이렇게 쓰는 거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볼 때도 이번 66회 54번은 조금 학생들한테 생각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든 썼죠? 선생님 영상을 본 친구들 중에 선생님 저 어려워서 54번 안 썼어요 하는 친구들은 없죠? 네, 어떻게든 쓰기는 써야 합니다. 뭐라도 써야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쓸 게 없으면 문제에 대해서 생각나는 내용이라도 그냥 써요. 다 작은 문제 써서 100자, 200자 만이라도 한번 써보십시오.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은 저는 점수 받고 싶지 않아요 하는 말하고 똑같다고 선생님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친 따끈따끈한 토픽 시험 66회 토픽2 54번 쓰기 문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선생님이 쓸 때도 하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쓰기 시작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려웠을 텐데요. 시험 치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요. 오늘 선생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선생님 이런 쓰기 주제로 쓰기 한번 해주세요 하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준비해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토픽 시험 친 친구들도 정말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 얼마나 긴장하면서 이거 쓰느라고 고생했을지 선생님이 다 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 많았습니다.